새벽 5시 전북 익산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겨울 어둠이 아직 짙게 깔린 시간, 골목 끝 낡은 기와집 한 채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숙 씨 69의 나이입니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신문지를 구겨 넣고 마른 나뭇가지를 올립니다. 성냥을 긋는 소리,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후. 입김을 불어넣자 불길이 살아납니다. 아궁이 안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유일한 새벽의 대화입니다. 정숙 씨의 얼굴에 불빛이 어립니다. 주름 사이로 세월이 보이고 눈가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밥을 짓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솥뚜껑을 열고 쌀을 씻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쌀을 일구는 손길입니다. 이 손은 40년 넘게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씻어야 밥맛이 나지. 혼잣말입니다. 요즘은 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궁이 불이 제법 세졌습니다. 솥을 올리고 정숙 씨는 작은 의자에 앉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견딜만 합니다. 불을 지피고 밥이 끓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낙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눈이 아닙니다. 벌써 몇 번째 눈인지 모릅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불빛을 바라봅니다. 남편 박동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현우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며느리와 손주들도 그곳에 삽니다. 밥 다 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소리치면 남편이 마루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뭐 반찬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답이 없습니다. 밥 짓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정숙 씨의 숨소리만이 이 집을 채웁니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윤기 나는 쌀알들이 보글보글 익어가고 있습니다.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정숙 씨는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혼자 먹는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 나물. 소박하지만 정갈합니다. 이 밥상에도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서도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밥은 감사하며 먹는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술을 뜹니다. 입안에 따뜻한 온기가 퍼집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도 함께 퍼집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아들 현우의 목소리입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습니다. 어머 현우야. 이 새벽에 왜? 회사에서 출장 나왔다가 들렀어요. 엄마 밥 먹고 있었어요?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피곤한 얼굴입니다. 정장 차림에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도시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 밥 먹어라. 엄마가 또 해줄게. 아니에요, 엄마. 저 먹고 왔어요.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습니다. 부엌이 좁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게 느껴집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이렇게 지내지 뭐. 밥 먹고 텃밭 돌보고. 혼자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정숙 씨는 대답 대신 밥을 떠먹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현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저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정숙 씨의 손이 멈춥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립니다. 요양원이라니? 아니, 요양원이라기보다는 노인복지주택이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깨끗하고 좋대요. 식사도 제공되고 프로그램도 많고. 현우의 말이 이어지지만 정숙 씨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엄마. 겨울에 이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거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전화 안 받으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정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엄마가 짐이 되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면 자주 내려와. 요양원은 무슨. 자주 못 내려오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곧 후회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부엌에 침묵이 흐릅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가봐. 출장 늦겠다. 엄마. 괜찮아. 엄마 생각해 볼게.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여밉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무겁습니다. 조심히 가라.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힙니다. 다시 정숙 씨 혼자만 남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아궁이를 바라봅니다. 불은 이제 거의 꺼져가고 있습니다. 재만 남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불빛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찬 바닥이 무릎에 스며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부엌의 불은. 그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나 혼자만의 온기구나.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립니다. 부엌의 불빛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저 불빛을 바라보며 긴 새벽을 견뎌냅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 씨의 일상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지으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 밥을 짓는 걸까?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그 질문은 아궁이의 불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처럼 새벽 밥을 짓고 텃밭을 돌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자꾸 딴 곳으로 갑니다. 12월 중순 눈이 다시 내리는 오후입니다. 정숙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작은 가게에 가려고 합니다. 된장을 사야 합니다. 농길을 걷습니다. 발밑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하얀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길을 정숙 씨는 40년 넘게 걸어왔습니다. 정숙아. 뒤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정숙 씨가 돌아봅니다. 동네 친구 이복순 씨입니다. 복순아 어디가? 장 보러 너는? 나도.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친구입니다. 70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입니다. 복순 씨가 정숙 씨를 힐끔 봅니다. 요새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거짓말 나한테 숨겨봤자 다 티나. 현우 왔다 갔지? 정숙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쉽니다. 복순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걸어줍니다. 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솜처럼 부드럽게 내리는 눈입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눈이 쌓입니다. 복순아. 응. 너는 외롭지 않아?
복순 씨가 걸음을 멈춥니다. 정숙 씨도 함께 멈춥니다. 논길 한가운데 두 노인이 마주 섭니다. 외롭지 당연히 복순 씨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뭐 어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나는 힘들어.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복순 씨는 친구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입니다. 현우가 뭐래? 요양원 얘기했어. 그래? 복순 씨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표정입니다. 우리 집 큰애도 그런 말 한 적 있어. 서울 가까운데 좋은 곳 있다고. 너는 뭐라고 했어? 나는 안 간다고 했지. 손주 봐야 하니까. 복순 씨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무서워서야 낯선 데 가는 게.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눈 쌓인 논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있잖아. 정수가 복순 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려고 보내는 데가 요양원이잖아.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외로움까지 맡기진 않잖아. 정숙 씨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나도 알아. 현우가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 밤에 혼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겨울에 아궁이에 불 지피다가 다치면 어쩌나. 정숙 씨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근데 복순아, 나는. 말이 막힙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돌립니다. 복순 씨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말해봐. 우리 사이에 뭘 못해. 나는 밥 한 끼로 가족을 이어왔다고 믿었어.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식구들 밥상 차려주고. 그게 내 일이었어. 그렇게 사는 게 어머니라고 생각했어. 맞아. 근데 이제는 아무도 내 밥을 먹지 않아.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동철이는 세상을 떠났고 현우는 서울에서 살고 나는 혼자 밥을 먹어. 매일 혼자. 정수가 이렇게 쓸모없어지는 게 나이 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복순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섭니다. 눈만 계속 내립니다. 하얀 세상에 두 노인만 서 있습니다. 있잖아. 복순 씨가 먼저 입을 뗍니다. 나는 손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애들은 내가 밥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 기억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밥은 그냥 도구였어. 사랑을 전하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무겁게 짊어졌어. 복순 씨가 정숙 씨를 마주 봅니다. 너는 밥 짓는 사람이기 전에 박정숙이잖아. 현우 엄마이기 전에. 정숙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박정숙.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지? 정숙 씨가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역할을 빼면 나는 뭐가 남지? 복순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작은 가게도 보입니다. 복순아, 고마워. 뭐가? 말 들어줘서.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순 씨가 먼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숙 씨는 잠시 밖에 섭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손을 펴서 눈송이를 받아봅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정숙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된장을 삽니다. 김치도 몇 포기 삽니다. 평소처럼 장을 봅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평소와 다릅니다.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듯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복순 씨와 헤어져 혼자 걷습니다. 발자국이 눈밭에 찍힙니다.
뒤돌아보니 긴 발자국이 이어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걸었구나. 정숙 씨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길을 걸어야 하는 걸까? 집이 보입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집 앞에 섭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눈이 얼굴에 내려앉습니다. 나도 이 눈처럼 녹아 없어지는 걸까 아니면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정숙 씨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갑니다. 아궁이 앞에 앉습니다. 성냥을 긋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작은 불꽃이지만 어둠을 밝힙니다. 정숙 씨는 그 불꽃을 바라봅니다. 오래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밥을 지어야겠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오래전 시장에서 산 작은 수첩입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수첩입니다. 그녀는 펜을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에 적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기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갑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립니다. 부엌의 불빛은 작지만 따뜻합니다. 정숙 씨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떠오릅니다.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도 보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첩에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수첩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한 줄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면 손이 멈춥니다. 무엇을 쓸까 생각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립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자신을 위한 삶이란 너무 낯선 것입니다. 12월 20째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창문이 덜컥거립니다. 정숙 씨는 이불을 여미고 누워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오릅니다. 25에 시집 왔던 날 첫 아들. 현우를 낳던 날 남편과 함께 논에 나가던 여름날들. 자식들 밥 먹이고 빨래하고 또 밥 짓던 날들 나는 그렇게 살았구나. 정숙 씨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멀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정숙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입니다. 아궁이 앞에 앉습니다. 불을 지피려다 멈춥니다. 문득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밥을 짓지 말까? 하지만 손은 이미 신문지를 집어들고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반복한 동작을 불을 지핍니다. 밥을 짓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숟가락을 들다 내려놓습니다. 또 들었다 내려놓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어 전화벨이 울립니다. 현우입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잘 지내냐? 네. 엄마는요? 응 엄마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 복지주택 자료.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 복지주택 자료 가져갈게요. 정숙 씨의 손이 굳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구경만이라도 그냥 어떤 곳인지만 보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수화기를 든 채로 서 있습니다. 복지주택 그곳에 가면 밥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할까?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갑니다. 오래된 조리복이 걸려 있습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도 함께 그녀는 조리복을 만져봅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일 때
입던 옷입니다. 현우가 시험 볼 때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입던 옷입니다. 이걸 두고 갈 순 없지. 정숙 씨는 조리복을 벗겨 안아봅니다. 오래된 천에서 시간의 냄새가 납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결심합니다. 현우가 오기 전에 마지막 밥상을 차리기로 주말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섭니다. 조리복을 입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빨아둔 옷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별것 없습니다. 김치, 된장, 두부, 면모, 시금치 한 단. 정숙 씨는 천천히 반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넣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시금치를 데칩니다. 참기름에 무쳐 간을 맞춥니다. 김치도 작은 접시에 담습니다. 밥을 짓습니다. 정성스럽게 씻은 쌀로 오랜 시간 들여 지은 밥입니다. 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입니다. 오전 10시 현우가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아들을 보며 정 씨는 현관에 섭니다. 엄마, 어서 와라. 추웠지? 괜찮아요. 차에 히터 켜고 왔어요. 현우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납니다. 익숙한 냄새입니다. 엄마 밥 하셨어요? 응, 앉아라. 정숙 씨는 이미 차려둔 밥상을 내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랍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밥 먹어라, 식기 전에. 근데 이렇게까지. 현우가 말끝을 흐립니다. 정숙 씨는 아들 맞은편에 앉습니다.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먹어라. 현우는 숟가락을 듭니다. 된장찌개 한 술을 뜹니다. 입에 넣는 순간 그는 멈춥니다. 엄마, 왜?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맛이네요.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현우는 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오랜만에 먹는 어머니의 밥입니다. 한참을 먹던 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 밥이 최고예요. 정숙 씨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현우야. 네, 엄마. 이건 엄마가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다. 현우의 손이 멈춥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말 잘 들어라.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엄마는 평생 밥을 지었다. 내 아버지 밥, 너희들 밥, 손님 밥. 그렇게 살았어. 엄마. 근데 이제 깨달았어. 그 밥들은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마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걸. 현우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제는 너의 밥보다 내 밥을 지어야 할 때야. 그게 무슨. 엄마도 살아야 해. 박정숙으로.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슬프지만 강인한 얼굴입니다. 엄마, 저는 너 걱정하는 거 엄마가 다 안다. 요양원 가라는 것도 효도라는 거 안다. 정숙 씨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 발로 걷고 싶어. 내가 선택한 곳으로. 어디요? 그 복지주택 말이다. 엄마가 알아서 갈게. 현우는 놀랍니다. 엄마가요? 응, 엄마 혼자 하지만. 걱정 마라. 엄마 아직 정신 멀쩡해. 버스도 탈 줄 알고 서류도 쓸 줄 알아. 정숙 씨가 일어섭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봉투 하나를 가져옵니다. 현우에게 건넵니다. 이게 뭐예요? 복지주택 신청서. 어제 동사무소 가서 받아왔다. 현우는 봉투를 엽니다.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빈칸 없이 깨끗하게 채워진 서류입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아직 스스로 할 수 있어. 현우는 신청서를 바라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알아, 정말로요. 그냥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까.
알아. 정숙 씨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말고. 현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울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지나가고 맑은 날이 왔습니다. 식탁 위에 밥상이 햇살에 빛납니다. 따뜻한 밥, 정성스러운 반찬들, 마지막이라 더 애틋한 밥상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듭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사할 때 그래 자주 갈게요. 복지주택에 너무 자주 오지 마라. 너도 바쁜데. 아니에요, 갈게요. 정숙 씨는 미소 짓습니다. 평온한 미소입니다.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밥상을 아끼듯이 그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밥상을 아끼듯이. 그날 오후 현우가 돌아간 뒤 정숙 씨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밥그릇을 바라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입니다. 아들이 다 먹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릇을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씻습니다. 그리고 찬장에 넣습니다. 조리복을 벗습니다. 깨끗이 개어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안녕이라고 작게 속삭입니다. 정숙 씨는 수첩을 꺼냅니다. 여전히 비어있는 수첩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펜을 들자 손이 움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아래 한 줄을 적습니다. 1. 나를 위한 밥을 짓기. 간단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겐 큰 의미입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걸어갈 거야. 내 발로. 정숙 씨는 일어섭니다. 부엌 불을 끕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3월 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익산 시립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낯선 복도, 낯선 방,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짐을 풀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정숙 씨의 방은 2층 끝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깨끗합니다. 창문 너머로 중정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서 있고 벤치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정숙 씨는 눈을 뜹니다.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갑니다. 조용합니다. 다들 아직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식당으로 향합니다. 식당 문을 열자 누군가 있습니다. 주방장 김 선생입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습관이 되어서요. 정숙 씨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김 선생이 말립니다.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봉사는 자율이라니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있는 게 편해요. 정숙 씨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익숙한 공간입니다. 아궁이는 없지만 큰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쌀을 씻기 시작합니다. 많은 양입니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밥입니다. 하지만 손은 거침없이 움직입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박 선생님 손이 참 빠르시네요. 김 선생이 옆에서 말합니다. 이거 평생 했으니까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매일 나오시는 분이 없거든요. 정숙 씨는 웃습니다. 말없이 쌀을 씻습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찰랑찰랑.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침 7시 반입니다. 식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숙 씨는 배식대 뒤에 섭니다. 큰 국자를 들고 밥을 푸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정숙 씨는 한 분 한 분에게 밥을 담아 드립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겁니다. 이름은 최경자 씨입니다. 네, 경자 선생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배가 고파서요. 박 선생님, 밥이 맛있어서. 에이, 제가 뭘.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경자 씨가 자리로 갑니다. 정숙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나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숙 씨는 설거지를 돕습니다. 그릇을 닦고 식탁을 정리합니다. 박 선생님, 오늘 오후에 원예 프로그램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김 선생이 묻습니다. 원예요? 네, 중정에 있는 작은 밭에서 채소 키우는 거예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텃밭. 예전 집에도 있었습니다. 가볼게요. 오후 2시입니다. 중정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0명 정도 됩니다. 봉사자 선생님이 삽과 씨앗을 나눠줍니다. 오늘은 상추 모종을 심어볼 거예요. 정숙 씨는 삽을 받아듭니다. 손에 익은 느낌입니다. 흙을 팝니다. 부드러운 흙입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봄 냄새가 납니다. 모종을 심습니다. 조심스럽게 뿌리를 펴고 흙을 덮습니다. 물을 줍니다. 정숙 씨 손놀림이 장난 아니네요. 옆에 앉은 경자 씨가 말합니다. 예전에 텃밭 했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처음 해봐요. 어려워 죽겠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이렇게. 정숙 씨가 경자 씨를 도와줍니다. 함께 모종을 심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 별 말씀을요. 해가 따뜻합니다.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춥니다.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작은 밭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경자 씨가 묻습니다. 네, 물 주고 기다리면 자라요. 신기하네. 이 작은 게 자란다니. 정숙 씨는 모종을 바라봅니다. 작은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자라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입니다. 정숙 씨는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현우입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잘 지내냐? 네. 엄마는요? 복지주택은 어때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괜찮아. 정말요? 불편한 거 없어요? 응. 사람들도 좋고 밥도 잘 나와. 다행이다. 엄마가 적응 못하실까봐 걱정했어요. 너 걱정하지 마라. 엄마 잘 지내. 이번 주말에 갈게요. 며느리랑 아이들도 데리고요. 그래? 오지마, 안 와도 되는데. 가고 싶어서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정숙 씨는 미소 짓습니다.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습니다. 정숙 씨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구나. 주말이 왔습니다. 현우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와 초등학생 손주 둘입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옵니다. 정숙 씨는 손주들을 안아줍니다. 아이고, 많이 컸네. 할머니 집 구경시켜줘요. 그래, 같이 가자. 정숙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중정으로 갑니다. 현우와 며느리가 뒤따릅니다. 여기가 중정이야. 할머니가 상추 심었어. 우와, 할머니가요? 응. 여기. 작은 밭을 가리킵니다.
모종들이 조금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크면 따서 할머니가 쌈 싸줄게. 좋아요. 현우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밝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정숙 씨는 가족들을 식당으로 안내합니다. 엄마 여기서 식사해요? 응. 맛있어. 함께 줄을 섭니다. 정숙 씨는 손주들에게 밥을 받아줍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가족이 함께 먹는 밥입니다. 할머니 여기 음식 맛있어요. 그치? 할머니가 아침마다 도와드려. 정말요? 할머니 대단해요. 정숙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따뜻한 손길입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여기 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엄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정숙 씨는 아들을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현우야 미안했다. 네? 내가 걱정해서 요양원 얘기했는데 엄마가 서운하게 생각했지.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너무 고집부렸어. 근데 지금은 알아. 이게 맞는 것 같아.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엄마. 엄마는 여기서 다시 배우고 있어. 나를 위해 사는 법을. 엄마 행복하세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말입니다. 응. 행복해. 현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고맙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숙 씨는 가족들을 배웅합니다. 주차장에서 손을 흔듭니다. 차가 떠나갑니다. 천천히 멀어져 갑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섭니다. 바람이 붑니다. 봄바람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녀는 중정으로 돌아갑니다. 밭으로 갑니다. 상추 모종을 봅니다. 초록색 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작지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정숙 씨는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흙을 만져봅니다. 따뜻합니다. 잘 자라라. 작게 속삭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중정을 물들입니다. 나무들이 벤치가 밭이 빛납니다. 정숙 씨는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입니다. 남편에게 말해줘야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밥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걸. 바람이 답합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립니다. 나는 지금도 밥을 짓고 흙을 만지고 사람들과 웃어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정숙 씨는 눈을 감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수첩을 꺼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아래 적힌 목록을 봅니다. 나를 위한 밥을 짓기.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기. 세 줄이 적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씩 채워 넣은 목록입니다. 정숙 씨는 펜을 듭니다. 네 번째 줄을 적습니다. 4. 매일 감사하며 살기. 수첩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복지주택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정숙 씨는 미소 짓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정숙 씨는 깊은 잠에 듭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입니다. 꿈속에서 상추가 자랍니다.
초록빛 잎들이 햇살을 받아 빛납니다. 그리고 정숙 씨도 함께 웃고 있습니다. 초여름이 왔습니다. 익산 시립 노인 복지주택의 중정은 초록으로 가득합니다. 정숙 씨가 심었던 상추는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싱싱한 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정숙 씨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이슬이 맺힌 상추잎을 조심스럽게 땁니다. 하나, 둘, 셋. 손길이 부드럽습니다. 이 손은 이제 자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정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경자 씨가 옆 밭에서 손을 흔듭니다. 함께 원예 수업을 들으며 가까워진 친구입니다. 상추가 너무 잘 자라서요. 오늘 현우가 온대요. 아드님이요? 좋겠네요. 점심 같이 먹으려고요. 제가 직접 키운 걸로. 정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바구니에는 싱싱한 상추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상추를 씻습니다. 찬물에 행군이 파릇한 향이 올라옵니다. 봄 냄새, 흙 냄새, 살아있는 냄새입니다. 정숙 씨는 작은 식탁을 준비합니다. 복지주택 규칙상 개인 취사는 안 되지만 간단한 상차림은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받아온 밥과 된장찌개를 놓습니다. 직접 씻은 상추를 예쁘게 담습니다. 김치도 쌈장도 함께.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입니다. 예전 집에서 차리던 밥상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상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전 11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저예요. 현우의 목소리입니다. 정숙 씨는 문을 엽니다. 어서 와. 엄마 안녕하세요. 현우가 들어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피곤한 얼굴은 아닙니다. 어딘가 편안해 보입니다. 앉아라. 배고프지? 내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정숙 씨는 이미 차려둔 밥상을 식탁에 놓습니다. 현우가 상을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엄마 이거. 응. 엄마가 직접 키운 상추야. 정말요? 중정에 밭이 있거든. 거기서. 현우는 상추를 바라봅니다. 초록빛 잎들이 싱싱합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앉아. 식기 전에 먹자.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작은 식탁이지만 딱 맞습니다. 정숙 씨가 쌈을 싸줍니다. 상추에 밥을 얹고 된장을 살짝 바릅니다. 자 받아. 현우가 입을 벌립니다. 어릴 적처럼. 정숙 씨가 쌈을 입에 넣어줍니다. 현우는 천천히 씹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엄마. 왜? 맛있어요. 그래? 아니 맛있다는 게 아니라. 현우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숙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봅니다. 왜 미안해?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냥 요양원 보내려고만 했어요. 아니야. 너 잘못 없어.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제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야 그리웠어요. 엄마 밥이. 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현우야. 내 엄마. 엄마도 미안했다. 엄마가요? 응.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댔어. 그것도 이기적인 거였어.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이곳에 와서 깨달았어. 나는 밥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희 엄마라는 걸.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가 밥을 지으면서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밥을 지으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근데 이제는 알겠어. 밥을 짓든 안 짓든 나는 여전히 너희 엄마고 나는 여전히 박정숙이라는 걸. 정숙 씨가 미소 짓습니다. 주름 사이로 평온함이 보입니다. 이건 말이다. 정숙 씨가 밥상을 가리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밥상이야. 두 번째요? 응. 첫 번째는 남을 위해 차린 밥상이었어. 근데 이건 나를 위해 차린 거야. 현우는 밥상을 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상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누는 거고. 정숙 씨가 상추쌈을 하나 더 쌉니다. 이번엔 자기 입에 넣습니다. 이제야 내가 먹고 싶어서 밥을 짓는 거야. 현우가 웃습니다. 눈물과 함께. 엄마 행복하세요? 정숙 씨는 창밖을 봅니다. 중정이 보입니다. 초록빛 밭이 나무들이 벤치가 보입니다. 햇살이 가득합니다. 응. 행복해.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천천히. 쌈을 싸고 나눠 먹고 웃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상추잎이 흔들립니다. 작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초록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현우가 설거지를 합니다. 정숙 씨는 말립니다.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들의 뒷모습이 든든합니다. 정숙 씨는 창가에 섭니다. 현우야. 내 엄마.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현우의 손이 멈춥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오후가 되어 현우는 돌아갑니다. 정숙 씨는 주차장까지 배웅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너무 자주 오지 마라. 바쁜데? 오고 싶어서요. 엄마 상추 더 먹고 싶어서. 두 사람은 웃습니다. 현우가 차에 오릅니다. 손을 흔듭니다. 차가 천천히 떠나갑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섭니다. 바람이 붑니다. 초여름 바람입니다. 겨울은 끝났어. 그녀는 중정으로 돌아갑니다. 밭으로 갑니다. 상추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흙을 만져봅니다. 따뜻합니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작게 속삭입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경자 씨가 옆에 옵니다. 아드님 가셨어요? 응. 좋아 보이시던데요. 둘 다. 정숙 씨는 웃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좋아. 저녁이 다가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중정의 나무들이 노을빛으로 물듭니다.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여보. 마음속으로 남편을 부릅니다. 나는 여전히 밥을 짓고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이었으니까. 바람이 답합니다. 나뭇잎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를 위해 짓고 나누고 싶을 때 나눠요. 정숙 씨는 눈을 감습니다. 그게 나의 사랑이에요.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방으로 돌아갑니다. 수첩을 꺼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목록을 봅니다. 이제 5줄이 채워져 있습니다. 정숙 씨는 펜을 듭니다. 마지막 줄을 적습니다. 6. 계속 걷기. 내 발로. 수첩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복지주택 창문마다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불빛들입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방 불도 켭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따뜻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부엌으로 갈 것입니다. 밥을 지을 것입니다. 혼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숙 씨는 깊은 잠에 듭니다. 편안한 잠입니다. 꿈속에서 밭이 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밭입니다. 상추가, 배추가, 온갖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정숙 씨가 서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밥을 짓습니다. 그게 그녀의 인생이었으니까. 그게 그녀의 사랑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붑니다. 상추잎이 흔들립니다. 초록빛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정숙 씨도 숨쉬고 있습니다. 깊고 고요하게 살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